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은입니다. 자, 오래간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은 을사일주 계절별 특징을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봄, 여름, 가을을 대입해서 공부를 하기 이전에 자, 을사일주라는 이 씨앗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씨앗인지 한번 그 을사일주 자체의 특징을 간단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사라는 자체는 먼저 상관을 이렇게 딱 지지에 낳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자가 특히나 일지에 상관을 낳았다라면 또 딱 떠오르는 말이 있습니다. 득자부별입니다. 자, 자식 낳고 남편과 이별 또는 사별, 자, 이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항상 그 상관, 특히나 여자가 상관을 낳았을 때 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을사 같은 경우에는 상관을 내가 낳았지만 자, 지장간 속에 무토와 경금과 병화가 이렇게 암장되어 있는데 자, 경금이라는 이 에너지, 자, 정관과 자, 을경합으로 이렇게 합으로 딱 묶여 있기 때문에 자, 상관을 낳았지만 득자부별이 굉장히 약하게 일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상관을 낳은 어떤 일주들 중에서 득자부별이 굉장히 그 영향력이 약하다. 왜? 을경합으로 지금 묶어져 있기 때문에 자, 그거를 한번 이해하시면 좋겠고, 자, 특히나 12운성의 욕궁을 이렇게 깔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욕이라는 에너지는 굉장히 어떤 성적인 면에서 굉장히 일찍 이성의 눈을 뜰 수 있는 자, 그런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을사라는 자체 이 모양을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은 자, 을목이라는 예쁜 꽃이 자, 사화라는 자, 아름다운 어떤 조명의 불빛 아래 이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자, 꽃 자체만 봐도 굉장히 이쁜데 자, 조명빛까지 받은 꽃이라 하니까 굉장히 너무너무 아름답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을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성이 이렇게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자, 그런 조건을 또 가지고 있고, 또 을사 자체가 나체도화로서 굉장히 자기를 잘 꾸미고 멋내기를 잘하는 자, 그런 어떤 멋쟁이 기질이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것이 다 합쳐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 을사일주는 이성에 빨리 눈을 뜨고 자, 예를 들어서 대운에서 식상이 자, 어린 시절에 뭐 10대부터 이렇게 화라는 에너지가 쭉 흘러간다면 자, 일찍 이성에 눈을 뜰 수 있다. 일찍 어떤 남자 여자 자, 어떤 우리가 조숙한 아이, 우리가 어릴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나이에 맞지 않게 뭔가 아이들이 굉장히 조숙하고 빨리 성숙한 자, 그런 느낌을 가지는 자, 그런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을사라는 자체가 곡곽을 이렇게 또 아래 위로 천간 지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곡곽이라는 것은 자, 관절이나 뼈의 어떤 골절 부분이라든지 자, 이런 어떤 문제를 천성적으로 타고났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필히 이 곡곽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을기사축입니다. 나의 사주 속에 이 곡각의 에너지가 많으신 분들은 집에 가만히 있으면 몸이 굉장히 아픕니다.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몸이 막 이렇게 베베 꼬인다 할까요? 자, 그래서 반드시 자, 활동을 해서 밖에서 자, 몸은 조금 힘들더라도 이 곡각의 기운을 좀 풀어주는 어떤 일을 가져서 활동을 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에도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을목이라는 이 자체가 꽃도 되지만은 자, 바람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강한 어떤 역마의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사화라는 이 자체도 굉장히 역마의 에너지가 강한 그런 어떤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 위로 자, 바람과 이 사화라는 이 역마가 만났기 때문에 굉장히 을사는 역마의 기운이 강하다. 자, 그런데 상관을 낳았기 때문에 자, 내가 뭔가 무엇을 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자, 어떤 이런 심리가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나의 깊은 내부 속에 항상 잔재되어 있더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 육친의 인연들을 한번 12운성에 비교를 하면서 공부를 간단하게 해보면은 자, 식상이라는 병화는 자, 특히나 여자에게는 이 자식이 됩니다. 자, 식상이라는 에너지는 자, 욕궁에
욕궁에 록으로 이렇게 앉아 있다. 자, 욕궁이라는 이 에너지, 자, 욕이라는 것은 목욕입니다. 12운성의 목욕인데 예쁘고 깨끗하게 씻겨 놓으면 애기들이 너무너무 이쁘죠. 자, 뭐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 엄마들이 계신다면 가난아기들 이렇게 목욕 다 시켜서 파우더 발라주고 예쁜 옷 다 갈아입혀 놓으면 너무너무 예쁘죠. 자, 그런 어떤 상태입니다. 자, 욕이라는 것은 목욕을 다 끝내고 굉장히 반짝반짝한 얼굴, 자, 이런 상태의 식상이 록으로 앉아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인물이 빼어난 자식이다. 이 을사라는 엄마가 아이를 가졌다, 식상이라는 아이를 가졌다 할 때는 뭐 아들이든 딸이든 굉장히 인물이 빼어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적인 면에서 또 보면 욕궁의 록이니까 굉장히 뭔가 돈을 벌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자, 무엇이든 내가 쳐다보고 만나게 되면 어떻게 저것을 돈으로 만들까라는, 자, 그런 어떤 강한 심리가 내재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욕궁의 록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떤 강한 에너지다. 욕이라는 자체가 반복적으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를 하고 씻는 것처럼 어떤 반복적인 의미도 있기 때문에 뭔가 내가 일을 해서 죄라는 것을 쟁취하고자 하는 강한 어떤 의욕을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내가 발달시키더라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자, 경금이라는 이제 관을 한번 12운성에 이렇게 우리가 한번 그 기운을 보게 되면, 자, 경금이라는 이 관은, 자, 욕궁의 생으로 이렇게 딱 놓여져 있네요. 자, 여자 입장에서는 관이라는 것이 남편, 자, 남자 입장에서는 자식. 자, 일단 여자 입장에서 을사의 남편은, 자, 어떤 기운을 가지고 있는, 자, 사람인가 한번 보면, 자, 욕궁의 생이다 라는 것은, 자, 욕이라는 자체도 굉장히 반짝반짝 빛나는 예쁜, 자, 이런 어떤 목욕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예쁘고 맑고 깨끗한 이래 얼굴인데, 자, 거기다가 또 생이라는, 자, 엄마의 굉장히 지극정성의 사랑을 한 몸으로 받는, 자, 그런 에너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 남편은 욕궁의 생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는, 자, 그런 남자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람을 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왜? 내 남편 자체가 너무나 눈에 띄는 미남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얼굴이 미남이 아니다 라고 하면, 자, 욕궁의 생이니까 굉장히 유머러스하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많은 사람을 배려해주고, 자, 이런 모습에서 특히나 여자들이 반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많은 사람을 이렇게 당기는, 자, 그런 굉장히 마력 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 남자다. 자, 그래서 또 얘기를 하면 바람을 피기가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욕궁의 생이니까. 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지장간의 을경합으로 또 이렇게 합이 딱 있다라는 것은, 자, 만약에 을사가 여자라고 치면, 자, 경금이라는 나의 남편 정관과 합이 딱 돼 있다라는 것은, 자, 뭐 사이가 좋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은, 또는 이 합이라는 것은 하나로 묶었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남편을 내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안 놔준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 어떤 에너지가 흘러간다 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남자 입장에서 보면 뭐 관이라는 게 또 자식이 되는데, 자, 나의 자식이 욕궁의 생이다 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굉장히 능력 있고 공부도 잘하고 아이들이 굉장히 인물도 좋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다재다능한, 자, 공부도 잘하고 잘 놀고, 자, 이런 아이들, 굉장히 인기 있는 아이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는 재성을, 무토라는 재성을 한번 또 12운성의 기운을 한번 읽어보면, 자, 무토라는 재성, 자, 남자 여자 모두 돈이 되고, 자, 여자 남자 모두 나의 아버지가 되죠. 아버지가 되고, 자, 여자에겐 또 시어머니도 되고, 자, 남자에게는 내 아내도 됩니다. 자, 돈을 한번 공통적으로 얘기를 해서,
자, 을사에게 재성이라는 모토는, 자, 돈이라는 에너지는, 자, 어떤 모습인가? 12운성의 모습을 보면, 자, 욕궁의 록으로 놓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욕궁의 록이다라는 것은, 자, 남자 입장에서 보면은, 자, 재성이란 여자, 나의 아내입니다. 욕궁의 록이라는 것은 굉장히 얼굴도 이쁘고 굉장히 뛰어난 어떤 미모를 가지고 있는 데다가, 자, 록이라는 것은 굉장히 또 어떤 여자지만 자기 활동을 하는, 자, 돈을 또 잘 버는 능력 있는 여자, 그런 여자를 내가 내 아내로 맞이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이런 분들은 특히나 재성이 욕궁의 록이라는 에너지로 딱 놓여져 있기 때문에, 자, 자기 장사나 자기 사업을 해도 굉장히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특히나 또 식상이 욕궁의 록으로 힘을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식상과 재성의 힘이 괜찮기 때문에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굉장히 또 성공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수라는 인성을 한번 12운성의 기운을 한번 읽어보면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자, 어머니도 되고 우리에게 어떤 공부 또는 어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인연들, 자,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들입니다. 자, 인성을 한번 보면 욕궁의 태로 딱 놓여져 있네요. 자, 욕궁의 태로 딱 있다라는 것은 뭔가 내가 공부를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해서 얘기를 하면, 욕궁의 태라는 것은 내가 공부를 잘하려고 무단히 또 노력을 하고 하지만 뭔가 항상 결과가 잘 안 나오는, 자, 그런 어떤 학생,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는 듯 보이지만 결과가 영 안 나오는 아이들, 자, 그런 어떤 모습이고, 자, 공부로 어떤 내가 대단한 뭐 성공을 한다든지 그렇기는 힘들어 보인다. 왜냐하면 욕궁의 태로 놓여져 있기 때문에, 또는 공부를 하다가 내가 중간에 어떤 그만둔다든지, 자, 그 공부를 꾸준하게 이렇게 한 스텝으로 이어나가는, 자, 그런 과정이 조금 힘들어 보인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머니라는 입장에서 한번 보면 인성이 어머니이기 때문에, 자, 어머니 덕이 좀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머니 나름대로는 자식을 도와주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 것 같지만은, 자, 그 노력이 실질적으로 자식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자, 그런 어떤 노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인성이란 자체가 우리 어떤 인연에 도움들입니다. 우리 선후배, 자, 여러 가지 우리 주변의 어떤 도움들인데, 인덕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자, 인덕이 욕궁의 태다라는 것은, 자, 많은 사람들이 내 곁에 있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만은 결국에 내가 실질적으로 인덕을 보기는 조금 힘들다. 사람으로 인한 어떤 덕을 나는 보기에는 조금 약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을사일주의 그 인연을 한번 우리가 12운성을 대입하면서 간단하게 공부를 했고, 자, 이제 계절을 대입하면서 다시 간단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을사일주 임묘진월 봄의 계절을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사 자체가 임묘진월이라는 봄의 모광절을 만났습니다. 자, 을사가 예를 들면, 자, 이 양인의 기운이 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예를 들어서 양인의 기운이 강해진다라는 것은 나라는 어떤 생각으로 모든 것이 이렇게 뭉쳐진다. 자, 그래서 타인을 배려한다든지, 자, 이런 마음이 없어지고 굉장히 외고집스러운, 자, 남과 타협이 안 되는, 자, 그런 사람으로 변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을사 같은 경우에는 인묘가 공망이기 때문에, 자, 공망이라는 것은 그 기운이 이제 그 양인의 기운이 약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공망이기 때문에 양인의 어떤 고집스러움이라든지 남과 타협이 안 되는 마음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기운이 약해진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을사가 임묘진월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꽃이 만발한, 자, 꽃동산의 그런 모습이다. 활짝 핀 꽃들이 온 사방에 이렇게 펼쳐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뭐 경금이나 신금이나, 자,
그 금기가 굉장히 왕하지 않고서는 어지간하면 이 을사는 임묘진월에 금의 어떤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가지가 꺾이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목기에 그 기운이 강해지는 계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을사가 일찍 이렇게 만약에 내가 출산을 했다, 일찍 아이를 낳았다, 보통 20, 서너 살 굉장히 일찍 이렇게 출산을 한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보면은 이 식신상관 화의 어떤 대운이 나의 이제 이 을사에게 일찍 들어왔을 때, 화기라는 이 대운이 일찍 들어오면은 일찍 내가 결혼을 해서 일찍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운을 또 우리가 공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을사의 사화라는 이 자체가 진사 지문에 천라지망 지문에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진토라는 에너지와 진사 또는 어떤 라망의 수레라는 이 에너지가 만날 때 항상 모든 면에서 수성하고 자중하고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지지에 지문을 이렇게 딱 깔고 있기 때문에 이 천라 지방의 에너지가 어느 해에 들어올 때 굉장히 을사는 살면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것도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봄이라는 계절은 양인의 계절로서 굉장히 이 목기가 강해지므로 을사가 굉장히 고집이 강해질 수 있는 계절이지만은 특히 이제 임묘라는 공망을 맞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양인의 기운이 약해진다.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을사일주 사오미 여름 계절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을사 자체가 굉장한 화기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 사오미라는 한여름의 불의 계절을 만났다라는 것은 필히 나의 사주 속에서 금수가 어떤 모양으로 있는지 그것부터 살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라는 에너지가 굉장히 퇴화되고 금수의 어떤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꽃이 활짝 핀 것이 아니고 꽃이 이제 불에 타는 이제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금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의 을사가 사오미 계절을 만났다라는 것은 첫 번째 건강적으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떤 육친적인 인연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아픔이나 어떤 이별이나 사별이나 이런 어떤 고통이 따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을사가 사오미 계절을 맞이하고 또 나의 사주 속에서 금수란 에너지가 굉장히 조화롭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할 때는 이 사오미 계절에 이 화라는 이 식상의 에너지가 굉장히 발달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뛰어난 어떤 강연을 하는 강연가가 된다든지 인기 있는 어떤 교수가 된다든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화 말로써 어떤 업을 내가 삼았을 때 굉장히 유명해질 수 있는 그런 계절을 만났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을사일주 가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을사일주 신유술월 가을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사라는 일주 자체만을 보면 지지에 화기를 이렇게 딱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수기가 굉장히 메말라 가고 있다. 나무가 꽃이 굉장히 건조한 상태로 놓여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수분이 부족한 상태에서 신유술월이라는 금이 왕한 계절을 만났다라는 것은 을사에게 굉장히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계절을 만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몸적으로라든지 마음적으로도 몸 같은 경우에는 수분이 약하기 때문에 이 금기가 조금만 스쳐도
자, 이렇게 꽃이 꺾여져 버린다든지 가시가 꺾여져 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 우리 몸으로 표현을 하면 뭐 뼈가 부서진다든지 관절이 어떤 이상을 보인다든지, 자, 이런 식의 어떤 금의 그 충의 작용을 몸으로 직접 내가 겪을 수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심리적인 어떤 느낌을 한번 보게 되면, 을사가 신유술월을 만났다라는 것은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뭔가 변동이 잦아지는, 자, 그런 어떤 심리의 상태를 보일 수 있다라고도 또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을사가 예를 들면 또 나의 사주 속에 술토를 가지고 있고, 또는 내가 술월이라는 계절을 만났다 할 때는, 자, 사술 원진 기문을 만났기 때문에 굉장히 내가 남 탓을 많이 한다든지 남을 원망을 많이 한다든지, 또는 어떤 지나간 일을 후회를 엄청 많이 한다든지, 또는 어떤 미래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한다든지, 자, 이런 어떤 탁한 에너지가, 자, 원진 기문에, 자, 이 에너지를 함께 동함으로써 굉장히 힘든 어떤 정신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뭐 가을을 공부를 했고, 자, 이제 겨울로 해자축월로, 자, 을사일주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을사일주, 자, 해자축월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사가 이 해자축월을 만났다라는 것은 굉장히 반가워 보이는 계절이지만은, 특히나 이 만약에 해월이라는 이 해수를 내가 만났다라고 할 때는, 자, 지지의 사화와 해수가 사이충으로서, 자, 이 화기가 이렇게 불이 꺼질 수 있는, 자, 그런 어떤 계절을 만났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월을 내가 만났다라고 할 때는, 자, 이 사화가 물론 그 사주 속에 이 화의 에너지, 화의 그 힘을 봐야 되는데, 자, 이 해수를 일단 만났다라는 것은 사해충으로서 사화의 그 불이 꺼지기 때문에 굉장히 이 사람의 마음은 뭔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뭔가 떠돌아다니는, 자, 이런 어떤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났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음적으로도 굉장히 누구 하나에게도 의지할 수 없는 굉장히 외롭고 고독한, 자, 그런 어떤 마음으로 내가 바뀔 수가 있고, 자, 어떤 누군가 나에게 작은 어떤 얘기를 잘못을 지적을 했는데도, 자, 그것이 나에게 굉장히 큰 어떤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는, 자, 그만큼 이 화기가 꺼짐으로써 굉장히 사람이 예민하고 예리해질 수 있다라는 것, 자, 그것을 해자축월에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해자축월은 무엇보다도 화라는 에너지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한번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을사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간단하게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사주 전체의 어떤 구성과, 자, 대운의 흐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렇게 종합적으로 다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많은 다른 해석이 나온다라는 거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이온이었습니다.